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거당TV입니다. 자, H중공업의 공채가 떴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 자소서를 작성을 해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9월, 10월 중에 뜰 10대 건설사 자소서의 일종의 예행연습 차원으로 이번에 지원서를 한번 작성을 해서 내 거가 얼마나 뚫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HJ중공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해양 부문이랑 조선 부문이 있고 그리고 건설 부문이 있죠. 저희 멘티님들이 지원하셔야 되는 부분은 건설 부문입니다. 건설 부문 내에서 이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파트 이렇게 안전까지 포함해서 5개 파트를 이번에 별도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결국은 지금 토목으로 뽑아서 토목 설계나 시공이나 토목 사업 관리 그리고 토목 자재 구매 등의 모든 직무가 하나의 지원하는 포인트에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여기도 직무가 아니라 직군으로 뽑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HJ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아시는 EPC, 설계와 조달, 시공, 엔지니어링과 프로큐먼트 그리고 컨스트럭션에 관련된 역량을 잘 두루두루 비빔밥처럼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얘네는 건설만 하는 애들이 아니죠.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를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설 부문에 지원을 하시더라도 이 HJ중공업이 조선과 해양 플랜트에서 또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고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메탄올 선박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다, 요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나는 건설 부분만 지원을 할 거니까 건설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충분히 스터디를 하고 들어가겠다 보다는 여기에서 연계된 사업으로 우리가 건설업이 어떻게 본인들의 수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지도 이해를 하시려면은 해양과 조선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정보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HJ중공업이 국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의 수행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친환경이나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기술 혁신 부분에서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저희가 토목직으로 지원을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HJ중공업이 기존에 시공했었던 항만이나 교량이나 터널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즉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본인이 수행해야 되는 직무는 결국 여기에는 저희가 직무 역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관리죠. 그러면 공정관리 차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인턴 경험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건축에서는 무조건 여기에서는 BIM과 그리고 친환경 스마트 빌딩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짓는 건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와 같은 재건축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형 플랜트 공사 안에도 건축 스콥이 들어가죠. 주기기동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 HJ중공업의 건축직으로 지원하실 때에는 다른 건설사처럼 재건축이다, 리모델링이다, 도시정비 사업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 플랜트 시설 안에 들어가는 건축공사에 대한 스코프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도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건축직에서 BIM을 통해서 우리가 친환경 스마트 빌딩을 짓는 데 필요한 어떤 기술력을 HJ중공업이 어떻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줘야 되겠죠. 전기지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설비 부분만이 아니라 플랜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전기 설비, 그러면은 플랜트 공사 안에서도 우리가 전기가 하는 업무는 일반 건축공사에서 가지고 들어가는 설비 스콥이랑은 조금 다르겠죠. 발전이나 송배전과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우리가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는 여기에는 계장까지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우리의 설계 코드, 요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는 설비가 아니죠. 전기랑 똑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터빈이라든가 모듈이라든가 펌프라든가 각종 주기기, 보통 한 100억에서 200억에서 비싸게는 500억까지 하는 그런 주기기를 직접 발주하고 벤더 프린터를 리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고 기계 설비를 최적화시키고 열 효율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설계하고 안전하게 시공하고 설치하는 스코까지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HJ중공업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HJ중공업에서 기존에 실제적으로 나왔던 어떤 면접에서의 질문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로 HJ중공업에서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HJ중공업 건설 부문이 다른 건설회사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은 늘 나왔습니다. 이걸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도 단순히 건설회사가 아니라 각각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본부, 즉 해양 플랜트라든가 조선과의 어떤 연결점에 대한 것들도 연계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물어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이 지원하시는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그리고 각각의 지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건설 부분에 지원을 했을 때 본인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즉 공정이 지연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협력업체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예산 대비 원가가 초과되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공 질문과 관련해서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걸 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에도 우리가 시공 업무를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이와 관련한 전공 지식이라든가 공법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면 해석 과정에서 슬래브 철근, 배근도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었고요. 교량공사 시에 우리가 교각기초 설계 검토 과정에서 확인해야 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나왔었고요. 기계설비 시운전 과정에서 냉난방 시스템의 초기 성능 시험 확인 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핵심 항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나왔었고요. 전기설비 설치 시에 우리가 변압기의 결선 방식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안전 같은 경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위험성 평가 절차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해보아라라고 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술직이나 안전직을 포함을 했을 때 본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업무에 필요한 어떤 전공과 기반 지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전공 질문이 면접 때 등장을 했었고 그 내용은 결국 HJ중공업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지원자를 신입사원으로 우리가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본인들이 약간 의도를 드러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HJ중공업이 우리가 대기업 건설사, 우리가 10대 건설사의 공채를 앞두고 나온 일종의 프리랩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본인의 자소서가 어디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개념으로라도 이번에 꼭 지원서를 넣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